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환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볼보 자동차의 대형 SUV 모델 XC90인데요. 이 볼보 자동차의 2세대 XC90은 현재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볼보 자동차의 오늘을 또 만들어준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XC90이 지난해 2019년 하반기에 약간의 변화를 거치게 되면서 상품적인 가치가 더 올라가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의 이 2세대 XC90을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자동차 XC90의 외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좀 언급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볼보 자동차가 창사 이래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철학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전이겠죠.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 또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어떻게 자동차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가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이라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유럽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아주 크게 튀어나온 그 반도가 있는데 그쪽을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는데, 그쪽이 위치해 있는 나라들, 일단 이 볼보 자동차의 고향인 이 스웨덴부터 시작해서 바로 서쪽에 있는 노르웨이, 그리고 그 동쪽 그 발트해 건너편에 있는 핀란드까지 아우르는 이쪽 지역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스타일링 기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또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또 함께 가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단순한 형태, 그리고 시각적인 안정감인데요. 이 단순한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시각적인 안정감을 통해 디자인의 생명력을 늘리고,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 기조를 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있는 이 볼보 XC90은 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그런 기조들을 좀 더 럭셔리한 방향성으로 좀 진화시킨 그런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볼보 XC90의 외관 디자인은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약간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이 데뷔한 지 거의 지금 5년 차가 지금 돼가고 있는 그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은 이 기본적인 이 디자인의 완성도, 기본적인 디자인의 완성도와 스타일링의 그런 탄탄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또 반증하는 얘기도 합니다. 특히 볼보 XC90의 외관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고 할 것이 사실 거의 없죠.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절제된 진짜 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그런 아주 기본을 아주 충실히 따르면서도 고급 자동차 브랜드로서의 그런 럭셔리한 그런 요소들을 디테일을 통해서 살렸다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절제미가 살아있는 이런 디자인이야말로 이 XC90의 디자인 생명력을 더 늘려주고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볼보 자동차 XC90의 외관 디자인 먼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볼보 자동차 XC90의 외관 디자인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굳이 바뀐 게 있다고 하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거의 다 모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이 프레임의 사이즈를 훨씬 키웠습니다. 프레임 사이즈를 키움과 동시에 이 그릴 내부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갔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안쪽으로만 이게 오목하게 파여져 있는 이런 스타일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 바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을 살짝 도드라지게, 살짝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디자인을 적용을 했고, 이 볼보 자동차의 이 아이언 엠블럼도 훨씬 아주 입체적인 그런 형상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좀 어느 정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뿐만이 아니라 알로이 휠의 디자인도 소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좀 더 화려하고 좀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거듭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XC90의 인테리어는 보면 볼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그 따뜻한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해낸 그런 인테리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대시보드부터 시작해서 이 도어 트림 상부까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을 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 이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이 우드 트림이 보이시죠?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짜 필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무가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봤을 때 진짜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그 목재가 가진 그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XC90의 인테리어를 보고 있다 보면은 확실히 그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자동차 인테리어 형태로 가장 잘 구현해낸 얘가 아닐까 하는 또 생각까지 들게 해줍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보 자동차 지금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타일을 또 적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제 8.4인치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또 내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볼보 자동차의 이제 90 클러스터 모델과 60 클러스터 모델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이 플로어 콘솔도 꽤 특징적인데요. 이 플로어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 이 덮개를 이제 셔터식으로 이제 만들어놔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점이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이 플로어 콘솔 이 왼쪽 쪽으로 보시면은 주행 모드 조절 다이얼과 이제 스타트 노브,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이제 스타트 버튼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는 이제 스타팅 노브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 또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운전석은 이 인스크립션 트림을 위한 이제 전용 컴포트 시트입니다. 이 컴포트 시트는 이제 팔방향의 기본적인 전동 조절 기능은 물론 이 허벅지 받침대라 그러죠. 이 사이드 서포트, 이 사이드 서포트를 이제 앞뒤로 이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 사이드 볼스터를 이제 조여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이제 사방향의 요추 받침과 마사지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3단계 열선 기능과 통풍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은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역시 대형 SUV다운 그런 공간 설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헤드룸도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그룸도 충분해서 성인 남성이 여기 3명이 승차를 해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볼보 자동차만의 이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유아용 부스터 시트입니다. 네, 보통 어린이용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저연령의 그런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카시트를 앉히기에는 너무 애가 커졌고, 그렇다고 성인용에 맞춰진 이 시트에 그대로 승차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볼보 자동차가 준비해 놓은 기능인데요. 이쪽에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시켜주면은 성인보다 작고 이제 영유아보다 좀 큰 그런 어린이들에게는 아주 딱 맞는 높이의 그런 이제 시트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의 안전까지 생각한다는 점에서 역시 이제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볼보 자동차의 철학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열 좌석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3열 좌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2열 좌석의 이 어깨 쪽에 있는 이 레버만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한 번에 딱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차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 3열 좌석의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한테는 그렇게 넉넉한 곳이 못 됩니다. 이 공간은 이제 좀 체구가 작은 이제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좀 여성분들 중에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거의 딱 맞는 수준의 그런 공간이고, 이제 헤드룸이 약간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쪽 이 가운데에는 또 이제 트레이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양쪽으로 각각 한 개씩의 컵홀더와 또 전용 또 수납함이 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적어도 이제 임시적인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기에는 썩 나쁘지 않은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XC90은 트렁크 용량에 있어서도 이제 대형 SUV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3열 좌석을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한 314리터 정도의 그런 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지간한 소형차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이 3열 좌석만 딱 접어주는 순간 거의 적재 용량이 500리터 이상, 거의 600리터 넘는 그런 적재 용량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2열 좌석을 전부 접어주면은 이제 1888리터에 달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볼보 자동차 이 특유의 이 그로서리 홀더 있죠. 여기 있는 이 고무줄에다가 이제 쇼핑백이나 이제 좀 쏟아지기 쉬운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여기다가 이제 딱 걸어놓기 편한 이런 것까지 또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볼보 자동차 XC90 T6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볼보 자동차 XC90 T6 모델은 엔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엔진은 이제 2.0L 트윈 차저, 가솔린 트윈 차저 엔진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요. 변속기는 이제 자동 8단 이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이제 구동 방식은 이제 상시사륜 구동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금 이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차의 엔진은 이제 터보 차저와 슈퍼 차저가 이제 동시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과급기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을 할 때, 특히 이제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 보면 이제 회전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낮은 회전수에서는 이제 배기가스 압력이 충분하지가 못해서 이제 터빈이 제대로 구동이 안 되면서 이제 가속이 좀 지연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터보렉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 수프 차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터보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구동력을 직접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사실 터보렉이랄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의 동력을 직접 끌어다 쓴다는 그 기계적인 구조 때문에 고회전에서 구동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과급기를 함께 사용한다 하면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발 가속 때는 훌륭한 리스폰스를 가져가면서도 고회전에서 아주 큰 힘을 내줄 수 있게 하는 아주 트윈 차저의 이런 장점을 아주 잘 살린 그 엔진이 바로 이 T6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T6 엔진 과연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한 320마력에 달하는 최고 출력을 냅니다. 이 배기량이 지금 2000cc거든요. 2000cc밖에 안 되는 배기량으로 1리터당 거의 150마력이 넘어가는 거의 160마력 수준의 그런 최고 출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 40.8kgm/m에 달하는데요. 이 최대 토크는 지금 이 차의 지금 디젤 버전이죠. D5 내지는 D4 디젤 엔진 그 수준에 상응하는 그런 아주 막대한 그런 토크를 발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하면은 과연 이게 4기통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튼실하고 아주 힘찬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가속력이 거의 6기통 엔진이 부럽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꽤나 적극적이고 아주 힘있게 밀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가속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그런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감성적인 그런 좀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동시에 다 돌아가니까 다른 엔진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그런 엔진 구동음과 또 배기음을 선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슈퍼차저 특유의 아주 좀 바람기비 돌아가는 것 같은 좀 날카로운 그런 소리도 함께 들리면서 터보차저의 좀 이렇게 묵직한 그런 사운드까지 또 어우러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독특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볼보 자동차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른 터보 엔진들에 비해서 응답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원래 볼보 자동차들의 이 스로틀 리스폰스가 약간 좀 살짝 늦어지는 약간 그런 편인데요. 근데 이 T6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응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성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숙하기도 합니다. 저회전에서는 거의 이 차가 지금 6기통인지 4기통인지 구분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엔진 자체의 소음이나 진동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인데다가 지금 이 XC90 이 차체 자체가 NVH에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기어 레버 혹은 페달 쪽으로 이 전해진 진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차를 시승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진짜 고급 SUV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 아주 좋은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글라스가 이쪽 이 앞유리와 이 앞 측면 유리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부에서 올라온 소음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른 볼보 자동차에 비해서. 그리고 승차감. 승차감은 볼보 자동차들은 굉장히 좀 공통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SPA 플랫폼 바탕으로 나오는 이 90 클러스터 모델들이나 60 클러스터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예전 볼보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주 묵직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승차감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XC90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인업 전체에서 가장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서스펜션 세팅 또한 좀 승차감에 좀 더 집중한 그런 설계를 또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아주 쾌적한 수준의 그런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금 XC90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이기도 하지만은 전면 시야 그리고 측면 시야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좀 급코너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도 보면은 이 등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길이만 거의 5m 가까이 되고 폭도 거의 2m에 가까운 데다가 높이는 거의 1.8m에 육박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중량 2톤 넘어가는 그런 SUV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차체가 요동을 튄다든지 이런 모습이 사실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체가 아주 올곧게 안정감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은 장거리 주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생각보다 조종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등치에 비해서 꽤나 나름대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죠. 클럼 타입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동식이 사실 이제 유압식이나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제 좀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있는데, 볼보 자동차의 이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생각보다 이제 피드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피드백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이제 운전자가 이제 조작을 했을 때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차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일체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차를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게 그렇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꽤 아주 급격하게 꺾여 들어가는 그런 램프 구간인데, 이런 데서도 뭐 안정감을 잃지 않고 좀 고속으로 해도 쭉 아주 든든한 안정감을 보여주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차가 기본기만큼은 아주 훌륭하다, 기본기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또 직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이게 조작을 할 때도 조금이라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인다 싶으면은 즉각적으로 ESP가 또 반응을 하면서 이 차체 자세를 그때 착각 잡아줍니다. 너 이러면 안 돼 하는 느낌처럼요, 마치.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XC90 T6 인스피레이션 모델에는 거의 전 모델에 이제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이름의 이제 볼보 자동차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파일럿 어시스트는 이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속도를 설정해주면은 이 차선을 따라서 이제 스티어링을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고정을 해주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시스템 중에서는 사실 테슬라나 아니면 메르세데스의 것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완성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보 자동차 XC90에는 이제 인텔리세이프라고 하는 이제 볼보 자동차의 이제 총체적인 그 안전 시스템이 다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충돌 감지, 이제 비상제동이란 이런 기능들도 보면은 이제 자전거 주행하는 사람까지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장치라든가 아니면 후측방 교행 감지 장치, 그리고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까지 아주 총체적인 그런 다양한 이제 능동 안전 사양이 또 이제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꽤나 메리트 있는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XC90 T6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일시적으로 꺼주는 이런 이제 스톱 스타트 시스템까지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도심에서 이제 연비 낭비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막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의 연비가 이게 썩 좋은 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이제 공인 연비는 한 8km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도심에서는 거의 한 6에서 한 7km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100km로 이제 정속 주행을 한다고 해도 한 1km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대형급의 SUV인데다가 이제 가솔린 엔진, 거기다가 또 4륜구동까지 또 물려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더해져서 배기량 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긴 한데, 다른 3리터급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SUV들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의외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보 자동차의 대형 SUV XC90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 볼보 자동차 XC90 데뷔 5년차를 맞긴 했지만은 여전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볼보 자동차 XC90은 사실 데뷔 5년차를 맞은 상황에서 사실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그 변화폭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을 끌어올리고,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디자인의 그런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볼보 자동차의 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안전인데요. 지금 이 볼보 자동차 XC90에는 거의 전 모델에 걸쳐서 이제 볼보 자동차의 인텔리세이프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 자동차만의 이제 또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아용 부스터 시트, 그것까지 또 더해지면은 정말 가족용 차로서의 가치, 그리고 고급 SUV로서의 가치,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양립을 시킨 그런 SUV라고 이제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느 차가 다 그렇듯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좀 아쉬운 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볼보 자동차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신형 센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UI,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 복잡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꽤 긴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지금 2.0L 지금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연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형급 SUV인데 이제 가솔린 파워트레인 거기다가 이제 상시 사륜 구동까지 또 이제 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비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단점들을 이제 제쳐두고 나면은 볼보의 XC90은 데뷔 5년 차를 맞았는데도 여전히 이제 신형 SUV들과 경쟁을 해도 충분한 정도의 그런 이제 상품성과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